정기석 인수위 코로나19 대응특위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참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코로나19가 사실상 끝났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교수님? 절대로 안 되죠. 아닙니까? 네. 코로나19는 우리나라가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가서 아마도 뭐 세계보건기구나 아니면 각 주요 나라들이 이제 우리는 거의 끝났다. 그야말로 엔데믹으로 전환되었다라는 선언들이 속속 나와야 우리나라도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럼 오늘 이 결정은 어떤 판단에 의한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객관적으로는 지금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요. 환자가 이제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병의 독성이 많이 낮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중증, 치명률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인데 과연 이제 속도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범위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100%다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역 조치의 어떤 상징이었던 거리두기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변화를 맞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우선 이제 저녁 시간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자영업자 뭐 상인들이 마음대로 검사 저걸 할 수 있고 장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이는 것도 마음대로 네. 모일 수가 있겠습니다.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일반인들로서는 가장 큰 그 자유가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조금 그냥 인내심을 갖고 당장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스크는 일단은 2주 더 지켜본 다음에 실외 마스크를 해제할지를 결정하고 실내 마스크는 일단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아까 이제 총리 발표가 있었는데 마스크가 사실 상징적이기도 하고 사실 저희 피부에 와닿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외 마스크는 사실 별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교수님 어떤 쪽 입장이신가요? 저도 사실은 혼자 산에 집 앞에 있는 산에 갈 때 마스크 벗고 다닙니다. 네. 이제 앞에 누가 오면 미안하니까 이제 사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2m 떨어진 상황에서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예. 마스크를 쓰라는 법이 아닌데요. 그렇군요. 이제 이거를 일시에 다 해제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자세한 그러니까 약간 의학적이거나 방역적인 거에 조금 어두운 분들이 이제 실수를 할 염려가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는 10만 명대 환자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암만 야외라도 아주 가까이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오랫동안 같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환자다. 그러면 병이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거 저런 이제 예외를 자꾸 두다 보면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뭐 혼선이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과하게 이제 대응하는 분도 계시고 또 부주의한 분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야외 지하철 그 정류장에서는 벗어도 되거든요. 아 지금도요? 지금도 떨어져 있으면 벗어도 됩니다. 네, 예, 야외 그러니까 실외에 있는 거에서는요. 근데 또 들어갈 땐 또 써야 되고 예, 이러니까 그거를 기민하게 다 계산을 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이죠. 예. 그러면 교수님 한 가지 마스크에 대해서 실내 마스크를 벗는 것은 언제쯤이면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분간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요, 실내 마스크가 지금 마스크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 다 해왔던 거고요. 미국이나 유럽 각국도 환자가 올라가니까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를 써라, 예. 실내에서 써라라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것은 그냥 당분간 좀 포기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네. 정말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고 정말 수월한 치료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오미크론 이후에 어떤 변이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이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의 정체가 아주 안정이 됐을 때 우리가 예측 가능할 때 그때는 마스크를 좀 벗고도 그래 걸리면 뭐 치료받고 또 나 예방주사 맞았으니까 거의 안 걸릴 거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과연 그 시기가 몇 달 안에 온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쉽지 않을 수 있겠군요. 네. 아무래도 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수 제한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마스크 착용은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그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가장 엄격한 잣대를 유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사나 집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사 집회도 이제 자유롭게 됩니다. 예. 예, 뭐 299명까지만 뭐 허용했던 게 이제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그 과연 실내에서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되겠지만 실외에서 대규모 행사를 할 때도 마스크를 그러면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봐가면서 좀 속도를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뭐 예컨대 야구장이나 이런 데는 야외지만 가까이 붙어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써야 되는데 일단은 그것도 일단 해제가 다 되는 거죠. 예, 당분간은 할 수 없지만 이제 점차적으로는 우선 그쪽 해제가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2주 후에 이제 그걸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 조금 전에 그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쉽게 자세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예, 사실 이 부분은요, 국민들께서는 크게 그렇게 뭐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딱 하나 다가오는 것은 네. 내가 부담이 좀 는다는 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게 국가에서 부담을 하지만 네. 2등급이 되고 점차적으로 이제 완화가 됐을 때는 본인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건강보험료에서 이제 건강보험으로 이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만 저는 사실 1등급에서 2등급 내리는 것도 좀 실외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조금 조심스럽게 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었고 또 네. 실제로 인수위 코로나 특위에서도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냈었습니다. 왜냐하면 1등급에서 2등급을 가는 게 많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요. 예.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2등급으로 내려놓으면은 감염 검사를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병이 난 것 같으면 검사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안 해. 그러면은 못 하는 거죠. 법적 권한이 없어지는 네. 것이고요. 그전에는 우리가 역학조사라는 걸 하면서 증상이 있나 없나를 유무선으로 확인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적 근거가 없어집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그 다음에 이제 위치 파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꼭 중요한 지표 환자이면 위치 파악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번 겨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에 네. 다시 1등급으로 다시 올리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정 감염병은요, 1, 2, 3, 4급으로 돼 있고 상당히 한번 정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그리고 1등급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신종 인플루엔자 들어있고요. 해외 감염, 유입 감염병 다 들어있고요. 메르스, 사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실제로 1등급이 안 된다고 보는 것들도 꽤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급으로 내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내렸다가 나중에 다시 만일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고 그러면 다시 또 1등급을 또 올려야 되죠. 그런 불편한 행정 행위를 꼭 해야 되나? 국민들은 모릅니다. 자기 돈도 내는 것만 불편하고 나머지는 똑같은 거고요. 관리하는 측에서만, 즉 정부나 의료기관에서만 1등급, 2등급의 차이를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걸 자꾸 2등급을 선언하기보다는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이 만족스러운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는 위중증 환자 발생률 0.2%인데요. 네. 이거 0.1로 줄여야 됩니다.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특효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렘데시비를 갖다가 적재적소에 제때 치료하면은 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복지부 장관 발표에서도 패스트 트랙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보호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치명률과 중증 이완율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등급만 내린다고 했을 때에 불가피한 환자 발생은 어쩔 수 없고 그 어쩔 수 없는 환자 발생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는다면은 거기에는 사실은 당하지 않아도 될 위중증 환자라든지 당하지 않아도 될 사망자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준비를 탄탄하게 하고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제 가도 되겠다. 이 정도는 희생을 무릅써도 되겠다라는 지표를 가지고 가자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가 조금 어중간하게 25일부터 2등급으로 내리되 그 관찰기를 한 4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면서 이제
다음 정부에서 이제 떠넘긴 그런 모양새가 됐죠. 어쨌든 혼선이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사실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거에 대해서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11월에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을 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오기도 했잖아요. 코로나가 다시 확산을 하면서 이번에는 좀 다르겠습니까? 어떨까요? 이번엔 다를 겁니다. 일단 치료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병의원들이 이제 진료에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날씨가 좋아진다는 굉장히 자연의 정말로 이거는 정말 법칙입니다. 따뜻해지면 호흡기 바이러스는 가라앉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는 성공할 거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실패한 이유는요. 한겨울을 향해서 날씨가 가고 있고 사람들은 다 실내에 이제 모여 있게 되는데 환자가 자꾸 증가하는데 그걸 갖다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네. 지금은 일단 오미크론 유행은 이번 이걸 계기로 해서 줄어들면서 일단은 정착을 하고 오미크론 대응은 이걸로 끝날 거다라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만약에 또 나오고 또 겨울 가까이 되고 그러면 또 유행이 다시 대유행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저는 거의 뭐 예외 없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독감이 안 온 것이 이제 마스크 때문에 안 온 거고 해외 여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안 온 건데요. 만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라들이 풀리면서 여행이 자율화되고 그다음에 독감이 좀 오는 정도의 수준이면 또 마스크를 그때 가서는 벗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때 되면 새로운 변이가 있든 없든 간에 새 유행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의료 체계가 훨씬 더 단단하게 구성이 돼 있고 치료약제도 한두 가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백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한 번 맞으면 뭐 한 6개월, 1년 간다는 그런 백신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안정되게 정말 코로나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정기석 인수위 코로나19 대응특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